네, 작가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책에 빚이 너무 많은 나라.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부채라는 게 또 성격이 다르잖아요. 정부 부채, 그렇죠. 기업의 부채, 가계 부채. 한국의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가계부채, 어떤 나라의 가계부채가 많다, 적다 하는 얘기를 절대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상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흔히 쓰는 척도가 뭐냐 하면 GDP에 비교해서 빚이 얼마냐. 이걸 이제 흔히 좋은 척도로 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105%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모든 재화와 용역보다도 더 많은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네. 가계가. 네, 가계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데 한국은행은 이게 너무 참 높으니까 줄여야 되겠다. 최소한 80%까지로 줄이자. 이런 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많아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가계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빚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 쓰죠. 네.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자원 배분의 효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의 불평등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필연적으로 경기는 위축되고 그다음에 우리들의 경제 성장 잠재력 혹은 전반적으로 말하는 경쟁력 같은 것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빌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50년짜리 장기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라 그러죠. 주담대가 나오는 바람에 가계부채가 더 올랐어요. 한 달에 2조 원씩 오르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상품을 내놓는 거라든지 혹은 부동산 대책, 정책 이런 걸 할 때도 이 가계부채라는 것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이걸 펼쳐나가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부채가 많은 것도 걱정인데 과연 사람들이 이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한계 대출자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느냐 안 되냐 빚조차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게 한계 대출자죠.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고 그런데 이걸 다 제대로 갚아낼 수 있느냐 참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빚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그래서 돈을 그냥 버는 쪽쪽 다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고 이 참 상당히 대조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젊은이들은 비트코인이다 뭐다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수십억의 돈을 버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빚조차 갚기 힘들어서 허덕이는 이런 젊은이들도 많고 이래서 가계부채를 줄일 방안도 사실은 이것도 개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것인데 빚을 져서라도 이제 집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거는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빚을 많이 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정부의 차원에서의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중에 이제 정부 부채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이슈가 큰데 정부 부채는 사실 전번 문재인 정부하고 이번에 새로 들어선 정부하고의 그런 어떤 논쟁도 있었고 한데 우선은 정부 부채가 어디까지를 정부의 부채로 보느냐 하는 그 개념의 정의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정의가 내린 다음에는 그러면은 도대체 GDP의 몇 % 정도까지는 정부 부채로서 괜찮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지나치다고 보느냐 이런 데도 이제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 부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개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경우는 GDP의 한 44% 정도의 빚을 이제 정부가 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그냥 유지되면은 괜찮은데 2024년에는 거의 한 54%까지 올라간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외국의 그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면 정부 부채가 낮아지는 경우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뭐 세수도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정부 부채가 이제 줄어들기는 힘들다. 그런 상황이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빚이 너무 많은 나라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도 맞는 말이고 또 당분간은 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되게 재밌는 이슈 얘기해 주셨는데, 주택담보대출 50년짜리 나왔습니다. 물론 50년 잘 해서 갚으면 좋은데 50년 동안 이자를 내야 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50년 집을 사고 50년 빚을 다 못 갚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0년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집 사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정확한 해석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빚 갚을 능력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까운 곳에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가계빚 줄이자, 뭐 배출하자 하는데 쉽게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참 머리 아픈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